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군은 AI 과학기술 강군 건설에 매진 중입니다. AI 기반 무기 체계를 체계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절차 마련, 민간기술 융합과 인프라 확충 필수입니다. 첨단화, 고도화되는 무기체계 핵심, 국방반도체 육성 시급합니다.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기반 핵심 첨단 전략을 확보해가는 우리 군의 체계적인 AI 기반 무기체계 획득 절차와 국방 분야 반도체 발전 방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중추적인 국방 인공지능과 국방 분야 반도체 발전 전략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눌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미래혁신 담당관 조준현입니다. AI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원 인공지능자율기술센터 배종호 선임연구원입니다. 유무인 복합체계를 위한 AI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방 AI 분야에 대해서 생생한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어윤성 교수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민수용 반도체를 시작으로 하여서 레이더, 통신 쪽 국방 반도체 연구를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개발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발전 전략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중추 역할을 하는 AI와 반도체의 중요성 우리 모두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첨단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 전장의 어떤 복잡성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양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장에서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유인 체계하고 무인 체계가 어떤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유무인 복합 체계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방 분야 국정 과제로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채택했고 그 서브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AI 기반 유무인 복합 체계로의 단계적인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 있어서 무인 체계의 어떤 두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그게 AI인데 네. 이 AI를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 AI를 이제 반도체에 또 심어서 실제로 자율성을 또 높여야 되고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6월에 주재하신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방 AI와 국방 반도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저희들 방위사업청도 국방 AI와 국방 반도체를 동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우선 AI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 국정 과제 중에 하나이면서 국방혁신 4.0 추진의 핵심 과제입니다. 인공지능 패권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방 AI 전력 확보, 그래서 무척 시급하다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것도 조금 더 강조해 주세요. 한마디로 시급합니다. 네. 네, 시급하고요. 특히 AI 같은 경우에는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한번 뒤처지면은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앞서 나간 국가가 이제 어떤 프레임을 먼저 이제 선점을 하게 되면은 뒤에 저희들이 이제 그 프레임에 저희들이 종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패스트 팔로우보다는 퍼스트 무브가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선진국은 사실은 미국과 중국 정도가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군사진흥원을 갖다가 국가 전략으로 공식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의 한 16억 달러 정도, 한 2조 원 정도를 갖다가 매년 지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AI를 중요 핵심 요소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I 이제 전략 추진을 계속하고 있고요. 네. 거의 18년 20억 달러, 22년에는 8억 달러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빠른 변화에 발맞춰 가지고 국방혁신 4.0을 토대로 해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추진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금방 끝날 것 같은 전쟁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이 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가 목도한 바와 같이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 AI 기반의 핵심 전략, 첨단 전략 확보와 실운영을 통해서 AI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박사님. 네, 맞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에서는 AI가 크게 잘 이제 시작을 하긴 했었는데 게임 체인저까지는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좀 유명한 게 어떤 게 있냐면 그 러시아에서 젤렌스키의 그 얼굴을 딥페이크로 바꿔서 그 항복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 그 병사들한테 뿌린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그런 것도 했었고, SNS를 분석해 가지고 이제 특정 지역을 이렇게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일부 자율 기능이 있는 드론 같은 걸 써 가지고 이제 뭐 어떤 중심을 타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쓰이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그 AI 과학 기술 강군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파급력이 있을 수 있는 게 말씀하신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 영어로는 맨 어맨드 팀이라고 그래서 이제 줄여서 멈티라고 얘기하는데요. 일종의 로봇 군단이 됩니다. 이게 네.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이제 사람 한 명이 로봇 한 대를 운영하거든요. 이게 KF-16 조종사 한 분이 KF-16 한 대를 운영하고, 드론병 한 명이 이제 드론 한 대를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멈티가 되면 KF-16 조종사 한 분이 이제 그 무인 전투기 세대를 포함해가지고 편대 4대를 운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드론병 한 명이 이제 100개의 드론을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전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핵심 기술의 확보는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국방혁신 4.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미래 첨단 무기 체계에 적용될 국방 반도체 선제적 확보 역시 꼭 필요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국방혁신 그 4.0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체계, 그리고 이제 첨단 과학기술 기반 이제 군 구조 개혁, 또 국방 R&D 체계 전반에 대한 이제 개선이 필요할 텐데요. 여기서 이제 국방 반도체는 이제 매우 작고 겉으로는 이제 드러나지 않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상 이걸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의 반도체가 될 것이고요. 민수 분야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이 이렇게 개발이 된 것이 2000년대 그 초중반에 다양한 뭐 아시다시피 와이파이, 블루투스 또 애플리케이션 여러 가지 응용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가 급격히 성장했던 시절입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폰이 가능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방 분야도 마찬가지로 이 첨단 무기 체계를 실현을 위해서는 아무튼 고성능의 그 첨단 반도체들을 확보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이를 경쟁 국가들 대비 저희가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확보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AI 기반 무기 체계와 관련해서 우리 기술력이나 인프라가 AI 선진국에 비해서는 약간 좀 떨어진다, 격차가 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그렇다면은 한시라도 빨리 시급하게 따라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백 박사님, 네. 현재 인공지능 개발 요소별로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져 있나요? 일단 그 최근 인공지능의 개발 동향을 보면 이제 크게 세 종류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딥러닝이 처음 그 발발한 그쪽 분야가 인식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알파고 같은 이제 그 강학습 기반의 자율 AI가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챗GPT 같은 초고대 AI, 생성형 AI 기반의 이제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올해 3월에 발행한 국방전략기술 수준 조사에 따르면요, 이제 각 기술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 이 기술들이 대략 한 3, 4년 정도 뒤처져 있다라고 이제 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 3, 4년을 잘 살펴보면 근데 이게 어떤 정도 수준이냐면 이제 그 체계 개발하는 기간이 3, 4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 기술은 거의 다 개발이 돼 있고 체계 개발이 이제 시작 들어가야 되고 체계 개발만 하면 된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미국의 AI 국가안보위원회에서 2021년에 발행한 파이널 리포트에 보면 이제 그 인공지능 개발 요소를 6개로 나누고 있어요. 그 6개가 인재, 데이터, 알고리즘, 그리고 하드웨어, 응용, 통합인데 이 중에서 통합이 체계 개발이거든요. 체계 개발은 이제 저희가 시작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국방 쪽에서는 인재와 데이터에 매우 목말라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요즘 세상에는 뒤쫓아가다 보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선도를 해야 될 텐데 우리 또 강점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강국이다 보니까 데이터 확보, 강점 잘 살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굉장한 인터넷 강국이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원래 데이터를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저희들이 보급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속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트워크로 이제 생성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국방 분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민간 분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대부분이 다 텍스트나 이미지, 사진 같은 거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은 데이터 자체의 좀 질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또 적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레이더, 그다음에 소나 이런 음량, 수중 음량 같은 그런 종류의 데이터도 또 다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이라든지 취급하는 형태의 기술이라는 게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안이 중요해요. 여기 있는 데이터가 밖으로 또 나아가면은 굉장히 큰 이제 국가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다 고려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 데이터를 모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기술적으로나 뭐 정책적으로나 다 어려움이 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국방부하고 방위사업청은 이런 각군을 다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이제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이 외국 AI 모델만 쓸 게 아니라 우리도 사실 독자적인 AI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외국 AI 모델을 쓸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 인식, 자율, 생성형 AI 중에서 생성형 AI 쪽이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외국의 미국의 구글이라든지 오픈 AI 쪽에서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저희 나라에서도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이제 그 민간 기업에서도 활발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지나면 이거를 그 군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그 생성형 AI 외에도 이제 인식과 자율 쪽에 문제가 있는데 인식과 자율 쪽 핵심 기술은 어느 나라에서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식 쪽 예를 드리면 일단 그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다른 어떤 특정한 나라의 특정한 대상이 있을 건데 이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되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에서도 그 데이터를 주지 않는 거죠.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모으고 직접 특성에 맞춰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자율 쪽인데 그 예를 하나 드리면 2022년에 미국 다파에서 그 알파 도구 파이터 트라이얼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F-16 그 조종사를 AI로 만드는 그런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로키드 마틴을 포함해가지고 8개 정도 기업이 참여를 해가지고 엄청 크게 그 한 트라이얼인데 그때 어떻게 했냐 미국이 아니면 아예 참여를 배제를 시켰어요. 예, 다른 나라에서는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게. 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국가연도 지수가 없으니까 국가연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그 인공지능 공중교전 기술이라고 하는 미래도전 사업인데, 이게 그 알파 도구 파이터 트라이얼이랑 이제 동등 이상의 그런 이제 AI 탑권을 만드는 게 목표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제가 학습시킨 AI 모델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가지고 제가 좀 애착이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네. 이렇게 그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저번 주에 그 공군 조종사 2분을 모시고 네, 공군에서 이제 F-16, KF-16, F-15K 조종사 1000시간 이상 비행하신 조종사 2분을 모셔서 이제 평가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다행히 이제 5대0, 5대0으로 다 승리를 해가지고 예,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업이니까 성과를 또 이제 발표를 해야 돼서 논문 같은 거를 이렇게 공개를 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핵심 기술은 전혀 이렇게 실질 않았던 거죠. 실을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논문을 내는 것도 어렵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공개된 자료들 중에서 제대로 된 연구를 또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이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AI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가 보안이고 하나가 기술 주권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모 기업에서 소스 코드를 통째로 챗GPT에 올렸다가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 챗GPT가 우리나라 기업이었다면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이제 외국 기업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통신 모듈이 중국에서 만드는 게 많은데 저희는 이제 통신 모듈은 중국에서 만든 통신 모듈은 다 해킹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년 7월 달에 일본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방산 소재의 수출을 저희 나라에 대한 수출을 금지를 했거든요. 네, 그런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에 대한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같이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에 신속하게 체계적인 AI 기반 무기 체계 획득 절차를 마련하는 거 정말 필수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AI는 민간의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신속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무기체계 획득 절차가 한 10에서 한 15년 가까이 소요해요.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 5년 안에 이 어떤 무기체계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방위사법 개정을 통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좀 마련했고요. 근데 이거에 더해서 또 사실은 AI는 좀 더 다르기 때문에 또 소프트웨어에 가깝기 때문에 새로운 또 절차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AI 개발 전에 사실은 데이터 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개발 중에도 주기적으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확인을 또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개발이 완료되고 나서도 운영하면서 나오는 또 데이터를 또 피드백해가지고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존에 있는 무기체계와 다른 절차가 좀 약간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는 궁금한 게 현재 AI의 핵심 기술하고요. 그리고 무기체계 개발 현황이 좀 궁금한데 이게 또 보안이 또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개발하고 이러시면서 배 박사님 보안에 위반되지 않게 그 설명 부탁드립니다. 쉽지 않은데요. 네, 제가 최근 5년 동안 그 산하경 포함해가지고 국방 쪽에서 인공지능 자율 쪽 관련해가지고 시작한 사업들을 쭉 다 세어봤는데요. 대략 한 60여 개, 굉장히 많죠. 60여 개 정도 사업이 시작됐고, 이제 올해까지 한 20개 정도의 사업이 이제 종결이 되는데, 이제 그 인식 쪽으로 보시면 이제 그 SA, EO, IR, 라이다, 레이더, 뭐 이렇게 소나 대부분의 센서가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다 융합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자율적으로 보시면 지상, 공중, 해상 이게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들을 또 군직 운용하는 기술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술들이 다 이제 세부 기술로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아직 이제 그 핵심 기술을 개발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체계 개발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미비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기술 성숙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군에서 소요 기술들을 소요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곧 체계 개발이 하나씩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기술 개발 시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굉장히 많긴 한데요.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 미국의 AI 국가안보위원회 자료에서 나와 있듯이 인력 문제가 가장 좀 어렵습니다. 이제 특히 또 요즘에 AI 인력들이 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네. 민간 대비해가지고 국방 쪽에서는 이제 민간의 2배를 주기 때문에 국방 쪽으로 이제 모시기가 굉장히 또 어렵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AI 선진국 미국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 공군의 경우에 이제 AI 획득 절차가 사업 형태에 따라 유연하고 또 뭐 글로벌 기업의 경우에는 데이터, 시스템 관리 그리고 서비스 측면에서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물론 있습니다. 이제 미 공군 같은 경우에는 AI 획득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AI 자체가 그대로 이제 무기 체계가 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이제 하드웨어 이제 프레임이 있으면 그 무기 체계에다가 AI를 이렇게 심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심는 그런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AI가 주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시험 평가를 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서 가면 되는데, AI 기능화 사업이라고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데 AI를 심어서 가는 그런 무기체계 같은 경우에는 AI를 다 만들어 놓고 그 무기체계라고 또 결합을 해가지고 또 통합 시험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완전히 좀 다른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 만들어 놓고 뒤에 어떻게 하냐. 이제 그게 이제 또 굉장히 문제인데, AI 개발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아마존, 구글 이런 이제 업체들은 이제 MLOps라는 그런 어떤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특히 만들어 놓고 그냥 놔두면은 계속해서 AI는 계속해서 이제 도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새로 생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최적화를 시켜가지고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굉장히 보편적인 방법이라서 이런 방법을 이제 군에 도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AI 개발을 위한 이 관리 절차를 말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제 AI 기술 변화 속도가 상상 이상으로 정말 빠른 속도다라고 하는데, 이 속도 따라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끌어가려면 전략 수립 정말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프트웨어 공학 전공인데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이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는
한 10년 정도 돼도 비교적 그 기술이 최신 기술이었었는데 이게 AI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깜짝 놀란 게 기술 변화 속도거든요. 예, 이게 AI 기술들이 2년만 돼도 거의 이제 도태되는 옛날 기술이 되고 1년만 지나면 그 코딩을 하다 보면 갑자기 소스 코드가 저를 타박하기 시작해요. 옛날 기술, 옛날 코드 쓴다고. 옛날 게 되는 네,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코딩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에러 메시지가 막 뜨면서 이거 좀 있으면 도태가 되니까 빨리 바꿔라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 막 떠요. 깜짝 놀랐는데 이제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그 기술을 이끌어가는 건 사실상 이제 쉽지만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술을 이끌어간다기보다도 효율적으로 기술을 이렇게 그 개발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드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그 AI 기술을 축적할 수 있도록 국방 공통 아키텍처라고 하는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멀티 공통 아키텍처라는 사업이고요. 이게 전체적인 가닥을 잡기 위해서 올해 그 1년짜리 개념 연구를 시작했고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국방 쪽에 대한 그 일종의 안드로이드 OS 같은 그런 개념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이 안드로이드 OS가 이제 구글에서 OS를 만들긴 하는데 이제 그 플랫폼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만들고 구글에서 만들고 샤오미에서 만들고 이런 데서 만들잖아요. 여기서 OS를 올리는 그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앱은 전 세계 개발자들이 만드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국방에서도 이제 그 지상, 해상, 공중에 대한 그 플랫폼들에 대한 그 공통 플랫폼을 만들고 공통 아키텍처를 만들고 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그 플랫폼들이 그 다른 이제 그 지해양뿐만 아니라 소형, 중형, 대형 여러 군데에서도 쓸 수 있도록 만들고 앱은 또 앱 개발자들이 만들어 가지고 중간에서 모을 수 있도록 그런 그 세부 기술을 만드는 게 목표고 그걸 통해 가지고 유무인 복합 체계를 만드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뭐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기도 하고요. 또 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단기적인 개발 관리 절차부터 장기 발전 계획까지 제대로 마련되고 또 추진돼야 됩니다. 자, 현재 핵독 프로세스에 있어서 시급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장님? 예, 단기적으로 이제 체계적인 AI 개발이라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인데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획득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하고 도대체 현재 저희들이 데이터를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가를 그냥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데이터가 있으면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학습을 시킬 것인가 그에 대한 판단하는 절차가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학습을 시킨 AI가 나왔으면 이게 적절한 것인가를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가 테스트해서 이걸 어떻게 피드백해서 고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다 만들어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운용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갈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MLOps를 어떻게 절차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라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AI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방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해가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AI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비교할 때도 그렇고요. 배 박사님, 현 시점에서 우리도 그런 것을 만드는 거 시급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그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챗 GPT의 GPT가 파운데이션 모델이거든요. GPT 약자가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 일종의 알고리즘으로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프리트레인 시킨 그런 거죠. 이제 그게 파운데이션 모델이 시초가 되는데 여기다가 그 GPT에다가 채팅 기능을 특화시켜 가지고 챗 GPT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제 국방 쪽에서 그 특화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게 사실은 이제 국방 쪽에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든다고 해도 이게 그 계속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계속 유지 보수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제일 핵심이 되는데 근데 데이터는 국방 쪽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그 저희 쪽 국가연에서는 국방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기술 그런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싹을 틔고 있긴 한데 일단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법규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게 이제 미국, 영국, 호주 등 그 선진국에서도 다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푸냐면 데이터에 대해서 보안을 거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특정 존을 만들어가지고 이 존에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또 이제 그 존별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여기서는 취급을 못하지만 다른 데 가져갔을 때 이 데이터가 옮길 수 있고 그 가져갔을 때 그 취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수용적인 그리고 개방적인 전략을 펼치기도 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식의 그 전략을 잘 벤치마킹 해가지고 네, 국방 파운데이션 모델을 위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그 잘 학습시킬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그런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우리도 이제 뭐 여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초거대 AI 개발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뭐 세계 1등 가능합니까? 초거대 AI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몇 나라가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4개, 4개국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요. 미국, 중국,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행히.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기업으로서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LG, 그다음에 KT, SKT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퍼스트 무브는 아까도 말씀드릴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고요. 사실은 그 올해 4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사실 뭐 전문 특화 분야인 세계 1위를 갖다 하려고 이제 목표를 또 정했고 또 올해만 해도 거의 4천억 정도로 이제 대규모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제 민간 기반도 가지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1위를 목표로 하는 것도 막연한 꿈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생성 AI는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 광고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이미 특화되어 활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만약 뒤처진다면 국방 분야는 물론 국가 경쟁력 자체가 뒤처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맞는 거죠, 박사님?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생성형 AI는 쌀이고 전기고 이렇게 실버 불릿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응용 부분인데요. 파운데이션 모델은 다양한 생성형 응용 AI로 이렇게 그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가능한 입출력을 보시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텍스트 문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림도 입력이 되고요, 동영상도 되고 소리도 되고 이제 뭐 소스 코드도 되고 뭐 음향도 되고 뭐 거의 한계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입력과 출력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하면 그림을 그려주고 그림을 넣으면 동영상을 만들어주고 네, 동영상을 넣으면 설명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모든 응용 분야에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영역에 이제 넣을 수가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방 쪽에서도 네, 하루빨리 특화 모델이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특이점에 편성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방 AI 생태계 형성을 위한 우리의 노력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춘 신속한 AI 기반 핵심 첨단 전력 확보는 필수. 국방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을 통해 국방 AI 생태계를 형성하려는 우리 군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지식 포커스. 국방 파운데이션 모델의 이모저모를 들여다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방대한 양의 폭넓은 데이터를 사용해 모델을 학습시킨 후 아직 명확하게 수행해야 할 작업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배포된 것을 뜻하는데요. 대규모 학습을 통해 보편적인 데이터 이해 능력을 갖춘 파운데이션 모델에 전문 지식 데이터를 추가 학습해 다양한 전문 분야의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 갖는 이미지, 소리, 텍스트 등 여러 양식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은 국방 인공지능 개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양한 감시 체계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인식하여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방책을 추천하는 AI 개발이 가능해져 지휘 결심 주기가 단축될 수 있고 기존 개발 방식을 활용할 때보다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할 때 필요한 데이터의 양이 적어 데이터 보유량이 제한적인 무기 체계의 AI를 개발하는 데 유용합니다. 무기 체계 AI를 개발하기 위해 파운데이션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에는 2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외부의 대규모 언어 모델을 구매하거나 리스하는 등 민간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하는 방안과 두 번째로는 개방되어 사용 가능한 대규모 텍스트 및 이미지 데이터셋과
국방 데이터를 활용한 경량의 국방 파운데이션 모델을 자체 구축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국방 분야가 갖는 특수성, 예를 들면 보안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 모델의 활용과 국방 자체 모델의 구축을 비교 분석 후 도입하는 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방 파운데이션 모델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언어 분야에서는 군수, 전술, 교격 자료, 교범 등 국방 분야 군사 자료를 학습한 국방 특화형 생성형 언어 모델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후 국방 데이터와 융합해 국방 밀리터리 GPT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검색 및 대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밀리터리 GPT는 이후 군별 지휘 통제 체계 시스템과 TMMR 단말기, 전력 지원 체계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식 분야에서는 작전 환경에 따른 영상 장비와 레이더, 소나 등 각종 환경 인식 장비의 데이터를 융합한 인식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자체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작전 지역과 적용 무기 체계의 특성에 맞는 AI를 개발해 향후 지역별 경계 시스템과 감시 정찰 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로봇 분야인데요. 궁극적으로 로봇 메커니즘과 인간의 행동 영상, 시뮬레이션 및 자연어 데이터 등을 활용한 로보틱스 파운데이션 모델도 구축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언어 및 인식 파운데이션을 활용해 주어진 임무를 이해하고 이해한 임무를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인간의 행동 데이터 등을 활용해 각기 다른 물리적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반 로봇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 인공지능은 차후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 무기 체계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일반 자율주행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튼튼한 국방을 위하여 국방혁신 4.0 추진을 통해 AI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군. AI 기반 무기 체계 획득을 위해 장기적으로 국방 분야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하고 도입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성공적인 국방 AI 생태계 구축을 통해 전 세계를 이끌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이제부터 국방 반도체 발전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방혁신 4.0 추진과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서 국방 반도체 역시 필수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강조해 주시면 어떨까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는 이제 매우 작습니다. 뭐 손톱만한 그거보다도 작은 크기라서 시스템에 이제 안에 들어 있어서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잘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러나 이제 대부분 무기체계도 그렇고 대부분 시스템에서 그 성능, 기능을 사실상 좌우하는 애가 이제 반도체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뭐 간단한 다 아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그 안에 이제 뭐 GPS나 뭐 이런 디스플레이, 또 가전 제품도 심지어요. 또 겪으셔서 아실 겁니다. 자동차도 보면은 반도체 수급 대란이 나면서 차가 제때 안 나오는 그런 사태를 겪으면서 일반 국민들도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의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하시던 이제 AI도 마찬가지로 그 알고리즘 자체는 수학적인 그런 거는 이제 과거 몇십 년 전에 많이 개발들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환경이 그 반도체의 속도나 처리 속도나 이런 것들이 따라가지를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이런 반도체의 처리 속도나 용량 등이 급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리즘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것이 이제 급부상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방 반도체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첨단 기술들을 해결하고 그러니까 실현하기 위해서 이 반도체 기술 개발은 당연히 병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AI 기반 유무인 복합 체계나 이런 것들을 만드시려면은 아마 굉장히 그 체계들의 숫자도 대량 생산도 돼야 될 것이고요. 또 고성능, 또 첨단화 돼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은 거기에 맞춘 반도체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그것이 실현돼야만 한다. 그래서 이런 국방 반도체 개발과 발전을 위한 그런 환경 그리고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국방 분야 반도체가 발전하기 위해선 전략 수립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정리가 됐는데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발전 포럼이라든지 아카데미를 통해서 국방 관계자들의 어떤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됐습니다.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또 구체적인 실현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연말까지 이제 국방 반도체 전략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주요 내용을 좀 잠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국방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는 또 핵심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드맵을 좀 정하고 그다음에 공정 국산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반도체는 저 패키지, 그다음에 파운드리 뭐 이런 이제 팹리스나 이런 형태의 어떤 공정상의 어떤 국산화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방 반도체를 어떤 표준화 방안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제 반도체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네. 이 국방 반도체 관련해 주요 선진국들의 육성 정책도 통 크게 변화의 추세에 빠르게 발맞춰서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표적 국가는 이제 미국이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2019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트러스트 파운드리라고 해서 이제 신뢰할 만한 반도체 공정이나 이제 업체들 확보, 그리고 이제 위조나 뭐 공급 중단 해소라든지 그런 수준에서 이제 반도체 기술하고 이제 업체 관리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2016년에 이제 글로벌 파운드라고 GF라고 하는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뭐 반도체 공급 중단 발표를 하기도 하고는 어려움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미중 갈등도 있고 또 이제 코로나 시절을 거치면서 최근에 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강화됐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20년 미 국방부가 램프, 그다음에 램프-C, 그다음에 쉽과 같은 이제 반도체 설계 개발, 그다음에 이제 공정 및 상용화, 그리고 이제 첨단 패키지 이런 전 과정에 이르는 그러니까 반도체 그 설계 기술 같은 공정 기술 이런 것들을 미국 완전히 내재화하는 쪽에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램프-C의 경우는 인텔, 뭐 GF, 그러니까 마이크론 같은 업계들을 통해서 이렇게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또 이제 비건의 칩스 액트라고 이제 정책에서는 국방 반도체에만 20억 달러 이상의 그런 과감한 지원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이나 중국 등도 이제 국방 반도체로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정책들은 저희가 알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네. 민간 분야에서는 되게 발빠르게 또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는 특히 이제 인피니온, 뭐 NXP, 또 뭐 아이맥 등 뭐 우수한 이제 설계, 공정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요. 이들이 이제 민간에서 육성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국방 반도체 쪽으로도 자연스럽게 전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해외의 어떤 육성 정책이나 이제 기술 방향도 저희가 예의주시를 해가면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 추세에 발맞춰서 저희도 이제 글로벌 반도체 강국인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빠르게 대처해서 이제 앞으로 나가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 이거 창설했어요. 이제 한미 동맹이 기술 동맹으로 발전해 가고 있어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를 신설키로 하면서 이제 첨단 기술에 대한 협력이 이제 국가 안보의 시각에서 이렇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뭐 배터리, 반도체, 막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이제 협력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는 최첨단 또 신개념의 그런 반도체들 기술 발전에서 연구 개발 협력이 상당히 진행될 거로 기대됩니다. 저희가 이제 토론의 주제 이제 국방 반도체는 이 최첨단 신개념 반도체라고 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국방 반도체 지원 정책과 추진 방법들, 그런 전략들을 저희가 벤치마킹할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정책으로 이렇게 잘 흡수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방 안보 개념에서 이제 무기 체계나 거기에 필요한 이제 핵심적인 반도체를 개발하고 또 거기서 이제 많은 이슈하고 또 이제 개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할 수 있다면 미국과 그래서 이제 더더욱 나아가서 이제 실제로 이제 공동 개발도 하고 또 양국이 필요한 이런 첨단 반도체를 빠르고 또 안정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수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또 사실 요 미국은요 저희가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뭐 이제 대만이 TSMC가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여전히 원천 IP들하고 또 이제 뭐 독보적인 이제 FPGA라는 또 디지털 반도체가 있는데 그런 자이링스나 뭐 또 그걸 설계하는 툴이 이제 케이던스라는 소프트웨어 툴도 있습니다. 거의 독점하는 업체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국들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미국과 저희가 이제 우호적인 기술 협력 분위기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IP, 또 설계 소프트웨어, 또 그다음에 반도체 핵심 기술 같은 것들을 기술 협력과 이제 또 수급이나 사용에 대한 보장을 저희가 좀 받을 수 있다면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공정 관련돼서는 이제 램프C 등을 통해서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뭐 인텔이나 또 GF 등 이제 공정 같은 걸 또 발전시켜 나갈 텐데요. 그것들도 저희가 같이 안정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정말 한미동맹 네. 빨리 더 기술 동맹으로 더 발전했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준이 세계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기 체계에 사용되는 반도체는 상당수량 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조 과장님, 현재 국내 무기 체계에 적용되는 반도체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사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뭐 코로나19 때문에 약간의 어떤 반도체 수급난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계기로 저희들이 샘플링을 해가지고 전체 다 조사를 할 수는 없고 이제 대표되는 무기 체계들 한 몇 가지를 해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 사실 국산품 비중이 거의 10%가 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뭐 어떤 반도체는 거의 98%가 다 수입을 하는 쪽에 돼 있었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그 전체 무기 체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저희들이 이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어떤 우리가 정책을 이제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죠. 네. 네. 이 첨단 무기 체계의 필수적인 국방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국방 반도체 분야에서 해외 의존도는 좀 줄이고요. 뭐 국산 비중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자금률 개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예, 전체 반도체 그 많은 반도체를 모두 다 국산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건 뭐 가능한 일도 아니고 그게 또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반도체를 사실 국산화하고 저희들 기술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는 사실 저희들이 방위사업청, 국방 R&D라든지 이걸 다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걸 그래서 사실은 부처 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산업부라든지 과기부라든지 그쪽에서 국가 R&D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과 협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민간에서 개발되어 있는 반도체를 이제 국방부문으로 이제 국내에서 개발된 반도체를 이제 가져서 무기체계에 적용한다든지 좀 더 민군 겸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을 먼저 개발한 다음에 제일 나머지 전혀 안 되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국방 R&D로 해가지고 개발해서 수급을 할 예정입니다. 예. 네. 민간에서 도입이 불가능한 군 전용 반도체 사업 추진, 그래서 필요한데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국방 반도체 육성 미리 선별해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잘 발굴해서 국가 R&D 사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민간과 군에 이제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민군 겸용의 반도체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현실은 이제 민간에서 개발된 반도체를 이제 국방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군에만 쓰일 수 있는 군 전용 반도체의 경우는 이제 주파수가 이제 매우 높아서 민간이 없다든지 또는 이제 고출력, 레이더나 이런 데 필요한 반도체들, 또 특수한 센서, 또 뭐 제어, 뭐 그런 용도의 반도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수급의 문제, 또 EL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입 대체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급이 불안정한 반도체들을 좀 식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A사 예를 들어서는 거기에 뭐 고출력 반도체나 뭐 송수신 반도체, 뭐 신호처리 반도체 여러 가지 반도체들이 들어갈 텐데요. 이것들은 사실 첨단 반도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지속적으로 항상 필요하고 또 성능 최적화, 또 그 수량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또 반도체 개발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I에 대한 토론도 했지만은 그 첨단, AI 전용의 뭐 NPU 같은 그런 미래의 첨단 반도체들도 잘 식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이런 이제 뭐 수출입 문제, 또 군 전용 반도체, 또 어떤 특수성이나 또 지속 가능한 그런 반도체들을 잘 식별을 해서 저희가 이제 군 전용으로 개발할
그 R&D 사업에 태워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무기 체계 내에 탑재되는 반도체 공통 요소들을 좀 잘 분석을 해서 국방 반도체 표준화를 추진하는 노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경제성입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국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요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간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량을 갖다 생산을 해가지고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반면에 저희들은 다품종 소량 생산. 저희들이 제가 이제 올해 4월에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의 RNE 차관님이라고 그분을 이제 만나 뵀는데 미국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경제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양한 무기 체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제 표준 반도체, 국방 표준 반도체를 만들어서 어떤 이제 소품종 이제 품목을 좀 줄이고 많은 양을 좀 생산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경제성을 이제 가지기도 쉬워지고 나중에 운용 유지하기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국방 반도체 종합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일, 또 전담 기구 구성을 해야 하는 등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신지요? 저 먼저 이제 전담기구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만 잘 만든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 전문가라든지 무기 체계를 실제로 이제 만드는 그런 전문가라든지 그 관련된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공정 관련해서도 팹리스라든지 파운드리라든지 패키징 그런 업체라든지 전문가들이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게 가능해지는 그런 것이지 뭐 단독으로 어떤 한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하여튼 그게 이제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게 일단 국방 반도체 종합 전략의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예, 반도체에 대한 공정 국산화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전략 반도체 분야 육성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개발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국방 반도체 전략 기획의 큰 그림부터 세부 실행 계획까지 좀 깊숙이 참여를 해서 계획을 잘 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첫 번째로 그 반도체 어떤 공정 국산화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 반도체는 이제 설계, 공정 제작, 그다음 패키징 이런 전 공정이 잘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관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공정 기술은 이제 아시다시피 뭐 TSMC나 삼성전자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고요. 근데 이쪽은 이제 실리콘 기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 반도체에 좀 관심이 있고 일반인한테 많이 안 알려진 또 전력 반도체나 광소자 이런 화합물 반도체 분야가 있거든요. 그 두 개가 조금 따로 전략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 경우는 이제 글로벌한 기업들이 이미 생산 공정을 가지고 있고요. 이 시장이 작은 국방 반도체는 별로 관심은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할 텐데 이런 시장 논리보다는 어떤 정책적, 전략적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아까 화합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국방 반도체에서 전략적으로 재정 지원이나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을 통해서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공정이나 그런 거 생산 라인들을 다 국내에서 내재화하고 키우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력 양성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 현재 이제 이 반도체 분야는 국방과학연구소나 기업, 뭐 정부 기관들 다양한 기관들이 대체로 보시면 이제 체계나 장치, 소프트웨어 관련된 전공자들이 대부분 계세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 전문가는 사실 저희 전무한 상태입니다. 국방 분야의 반도체 인력 유입을 위해서 과감한 이제 정책이 필요할 텐데, 뭐 연구실에서 이제 저희가 보면은 석사, 박사 과정들 이렇게 졸업을 시켜도 민간 기업으로 보내야 되거나 또는 이제 국방 쪽으로 보내면은 무기 체계 업체로 시스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도체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민간 기업이나 우수한 인력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거의 뭐 매디하는 나라기 때문에요. 이들이 이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분야들은 이제 전문 기관이나 이런 걸 좀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기관을 중심으로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 또 보안, 평가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서
이런 지조직이 만약 갖춰지게 되면은 이제 이런 반도체 기업에 대한 불안정성도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또 뭐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전략 기획도 하고 또 세부 실행 계획도 하고 평가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우수한 최상의 능력을 가진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방 AI 발전, 국방 반도체 발전 이거를 위해서 민군 협력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 민군 협력을 하지 않고서는 AI하고 반도체의 어떤 국방 반도체나 뭐 국방 AI의 어떤 발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I는 이미 이제 민간 분야에 훨씬 더 발달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전 세계 1위입니다. 굉장한 기반을 갖고 있죠. 그런 민간의 영향을 충분히 끌고 와가지고 여기 또 국방에 접목하는 게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요. 종합해 보면 국정 과제인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서 국방 AI 또 국방 반도체가 함께 동시에 발전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과제를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지 또 다짐이라든가 제언 등등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AI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거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고요. 이제 국방 쪽에서 AI를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한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력 문제인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 출생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점점 더 우수 인력 확보하는 게 어려워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제도가 이렇게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연한 개발 프로세스인데 일단 AI가 계속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5년 뒤에는 어떤 기술이 신기술이 나와가지고 또 그 개발을 해야 될지를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5년 뒤를 예측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이 늘어나요. 사람은 그대로인데 사업이 늘어나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뭔가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 합쳐서 이제 기존 사업을 좀 중단한다든지 이게 그 여러 가지 부담 없이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임시적인 규정 같은 거, 규범 같은 것들이 또 이제 바로 잘 적용이 돼가지고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다든지 이런 이제 제도적인 그런 준비가 이제 그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연구원들은 언제든지 그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 마련 필요하다 이런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예, 국방 분야가 이제 AI 기반 유무인화와 또 뭐 거기 필요한 각종 센서, 뭐 통신, 뭐 계측기 여러 가지 전자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 결국은 그런 핵심적인 반도체들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잘 저희가 식별을 해가지고 개발을 추진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미래 무기를 아주 신속하게 다른 경쟁국들 대비 훨씬 더 이제 앞서가게 개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사실 이제 뭐 다 자타공인 물론 메모리가 좀 뭐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반도체 뭐 매뒤를 다투는 이제 그런 강국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개발 환경이나 인력도 상당히 잘 돼 있고 또 풍부한 편입니다. 이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국방 분야로 유입될 수 있냐, 그리고 잘 활용될 수 있냐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돼서 저희가 이제 민간뿐만 아니라 국방 반도체도 전 세계에서 이제 최고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오면은 좋겠습니다. 네. 관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이라는 어떤 국정 과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스피드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AI 기술도 그렇고 반도체 기술도 너무나 빨리 발전하고 있고 이걸 갖다 빨리 따라잡아서 이걸 저희들이 무기 체계라든지 국방 분야에 빨리 적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은 이런 기술 발전이 있는 빠른데 굉장히 적시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특히 국방 분야가 어떤 국가 R&D마저도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전 대비 AI 기반 과학 기술 강군 육성은 시대적 소명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설명해 들었던 국방 반도체 기반 확립 역시 강군 육성의 초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 지혜를 모아주시고요. 과장님 더욱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전 승리를 위하여 AI 첨단 과학기술 강군 건설에 매진하는 우리 군의 국방 AI, 국방 반도체 발전 필수입니다. 국방혁신 4.0 달성과 방위산업 수출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도 국방 AI, 국방 반도체 분야의 비전과 전략 수립 실행까지 퍼스트 무버로 자리매김하리라 기대해 봅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거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